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44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일단 큰 봉부터 볼게요. 연봉은 보시다시피 상단선 넘은 지 한참 됐죠. 여기 347. 저는 언제나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 고가가 400이에요. 400만 안 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연봉은. 자, 그 다음에 6개월 봉은 오늘 보니까 상단선까지 왔어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상단선까지 왔습니다. 이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371. 하단선을 찍고 상단선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봉. 3개월 봉은 다 찍었어요. 3개월 봉은 다 찍었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월봉이 하단선 다 찍듯이 여기도 지금 상단선을 다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6개를 찍었어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찍었어요. 378에 있는 거, 371에 있는 거, 357에 있는 거, 347에 있는 거 전부 다 찍었어요. 깜놀입니다. 깜. 자, 그 다음에 2개월. 자, 2개월 보시면 2개월도 과열이에요. 이렇게 올리니까 과열이 됐어요. 과열. 자, 보세요. 여기가 볼벤. 여기가 이격 볼벤.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자, 374가 과열. 359가 이격 볼벤. 348이 상단선이에요. 근데 이 348이 연봉의 상단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이란 상단선은 모두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싸냐? 비싸죠. 자, 2개월 봉도 과열에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16거래일입니다. 16거래. 그러면 16거래일 동안에 윗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 윗꼬리를 못 그리면 위쪽이 열리는 거고, 윗꼬리를 못 그리면 위쪽이 열릴 거예요. 이거 다음 봉 보겠습니다. 다음 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 자, 380일까지 열리는 거예요. 언제? 7, 8월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7, 8월에 오를 공간이 별로 없어요. (7월과 8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생각하신 것보다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수익을 낼 구간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공간이 별로 없어. 생각하신 것보다 공간이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생긴다. 그러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라고. 지금 윗꼬리가 없어도 올라갈 공간이 3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닫고 나면 조정이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대치가 376에서 381이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공간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5% 공간밖에 없어요. 이거를 위로 더 올려도 인위적으로 수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수치가 극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크게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크게 먹을 건 없다고. 자, 여기서 만약에 400까지 가. 그럼 400까지 가도 400에서 공간이 안 생길 거라고요. 자, 여기가 과열이란 말이에요. 과열.
그러면 이거 맞고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올라갈 공간이 없어서. 예? 올라갈 공간이 없다고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다고. 예.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보유는 할 수 있는데 매수는 못 들어간다고. 저런 구조에서는. 자,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을 꼭 보여드려야 돼. 자, 이주봉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3개의 화면을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봉을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 예? 볼벤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리고 이격볼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봉이 바뀌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과열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공간이 생겨요. 예? 상승을 하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3일봉이고요. 자, 이게 주봉이고 이게 이주봉이에요. 네. 자, 얘는 공간이 여기까지 생겼죠. 네? 봉이 바뀌었을 때 공간이 여기까지 생겼잖아요. 여기까지. 네. 주봉은 공간이 어디까지 생겼어요? 여기까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주봉은 여기까지밖에 안 생겼어. 자, 시가를 딱 찍어보세요. 시가를 찍었을 때 얘는 올라갈 수 있죠. 3일봉은 올라갈 수 있어. 네? 3일봉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주봉은 못 올라가. 네? 주봉은 못 올라간다고요. 왜? 벗어났어. 상단선을 위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왜? 얘는 시가 찍었을 때 이만큼을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고. 3일봉은 과열이 아니에요. 왜? 현재 봉은 벗어났지만 다음 봉은 안 벗어났다고. 근데 주봉은 현재 봉도 벗어났고 다음 봉도 벗어났어요. 얘가 과열입니다. 예? 얘가 과열이라고. 그리고 이주봉은 현재 봉도 벗어났고 다음 봉은 심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이후로는 내린다고 봐요. 예, 이미 벗어났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와야 돼요. 자, 조정이 올 때 어디를 찍어야 되느냐? 볼린저 밴드를 찍어야 돼요. 자, 3일봉은 어디를 찍어야 되느냐?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373.75 등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주봉은 370.36을 찍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주봉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366.28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가로 시작하면 366.28
28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본인이 곧보스를 들고 있는데 손절하고 싶어. 그러면 최대치가 366.28입니다. 366.28이 곧보스를 손절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잘 활용하세요. 저는 곧보스를 손절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근데 나는 곧보스를 산 걸 너무 후회해. 그래서 곧보스를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366.28 등가 기준입니다. 등가. 자, 다 과열이라고요. 다 과열이기 때문에 3일봉은 373.75 등가 기준으로, 주봉은 370.36, 그 다음에 이주봉은 366.28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10호 이상 내려야 돼요. 10호 이상. 네. 아무 이유 없이 내려야 되는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내려야 돼요. 이주봉은 2주간, 주봉은 일주일간, 그죠? 3일봉은 3일간. 그러니까 지금 3일봉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수요일까지 373.75를 고려해야 되고, 주봉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370.36을 고려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주봉은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366.28을 고려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 샘플이 뭘 의미하는지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하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과해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과한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참고할 만한 구조가 있나? 볼게요. 네. 주봉에서 참고할 만한 구조 쭉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랑 비슷한 거를 찾아야 돼요. 과열을 찾아야 돼요. 과열이 어디 있나? 과열이 안 보이네요. 과열이 안 보여. 지금 정도의 과열이 남봉이 거의 안 보여요.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은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자, 이주봉 과열 난 건데요. 네, 이주봉이 과열이 난 건데, 이제 과열 났을 때의 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길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누르고 얘를 누른 다음에 플레이. 짠,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자, 시작했을 때 얘가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세요. 볼벤이랑 이격볼벤이 아래에 있잖아. 네?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290.80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이격 해소라고.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잘 보세요. 내려오죠. 예? 내려오잖아요. 딱 거기 찍었잖아요. 그죠? 딱 거기 찍고 해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주봉이 가야 되는 자리 366이 이런 자리라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겠습니다. 플레이. 이거 딱이네요. 이게 딱이에요. 이게 지금 이주봉 클래스.
지금 이 주봉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주봉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두 개 다 아래에 있잖아. 두 개 다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봉의 클래스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지금. 안 똑같아요? 전 똑같은데? 네. 봉이 과하게 나갔고, 봉이 과하게 나가서 봉 종가 대비해서 얘가 못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응? 따라오질 못했다고. 여기 따라오질 못했잖아요. 종가를 이격볼벤이랑 볼벤이 따라오질 못한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298.76까지 가야겠네? 그죠? 한번 보세요. 가나 안 가나? 가죠? 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길 가잖아요. 여기를 가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고. 과거의 사례로 이거 두 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응?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 찍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길 찍고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길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찍고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길 찍는다는 거지. 여기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봉을 봤을 때는 그래요. 개파락이 나오면 안 좋아요. 개파락이 약하게 나와야 돼. 약하게. 강하게 나오면 이격을 해소하고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갭이 한 7, 8% 딱 떨어진다. 그러면 이격을 해소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살짝 개파락해야 돼. 살짝 개파락하면 어차피 공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줄줄줄줄 내려와야 돼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오해 없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하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과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근데 과한데 어쩌라고, 뭐 과한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하면 대부분 되돌아가요. 예? 과한 봉은 대부분 되돌아간다고. 이거요. 예. 자, 과한 봉. 아까 이거였죠, 이거. 예. 네, 이봉이란 말이에요. 자, 플레이, 짝, 네, 이렇게 된다고.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네.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두 개를 다 찍을 거라고. 두 개를 다 찍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298.73을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 찍죠? 그러니까 무시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거기만 찍는 게 아니야. 더 내려가. 그죠? 더 내려간다고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하락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찍어야 돼. 366을. 10% 이상 하락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이 왔다가 상승한다. 그럴 수 있어요. 네? 10% 이상 네. 하락했다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충분히 가능해.
근데 10%를 안 오고 상승하는 건 어려워 보여요. 예, 이건 돈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돈으로 커버될 수 있는 폭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공중에 띄우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예? 이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공중에 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거 이주봉이죠? 그 이주봉 중에 상승하면서 저가가 볼벤을 벗어난 봉이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2022년도 바닥 찍고 상승하면서 저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선 찍을 확률이 무지 높겠죠. 반대로 하락하면서 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고가가 벗어난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다 지키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내려갈 때는 고가가 볼벤 하단선을 다 찍고, 상승할 때는 저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다 찍는다는 거죠. 대부분. 특별하게 벗어나는 봉이 오면 그게 되갚는다는 거의 신호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봉이 나오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하다라는 신호거든요. 억지란 얘기예요. 억지. 근데 지금 이주봉에는 억지봉이 없어요. 억지로 그린 게 없다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봉이 이봉이랑 이봉 클래스거든요? 아, 이봉이구나. 이봉이나 이봉 자리예요. 이봉 자리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보면, 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걸 어떻게 그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릴 수 있는 봉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 봉이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봉이 뜬 게, 이 봉이 뜬 게 가장 최근에 뜬 봉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뜬 거라고, 이게 가장 최신 봉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 직전에 이 짓을 했다고, 이 짓을. 자, 여기 봉이 몇 개 올라갔냐?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올랐어요. 11개. 지금 바닥에서 몇 번째 봉일까요? 이걸 바닥이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째 봉이에요. 여기는 바닥에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봉이고. 네.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볼벤 하단선에서 상단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봉만에 갔는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봉만에 갔어. 그것도 뚫었어. 근데 이렇게 뚫은 봉이, 가장 최근의 봉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런 봉을 그렸었다. 지금은 저는 위로 가기 어렵다고 봐요. 위로 가기 어렵다고. 너무 과해서. 너무 과하다고요. 여기까지 조정 와야 된다. 여기까지. 366대까지는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러. 달러 연봉이요. 연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봉을 볼게요. 연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올해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시작이 과열이다. 시작이 과열이다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과열이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매수하기 힘들 거라고. 제가 시황 올린 거 잘 보세요. 그러면 매수하기 힘들 거라고. 자, 보이세요?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자, 여기가 이격불변이죠. 여기가 불변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1313원까지는 가야죠. 1313원까지는 빠져야지 오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찍나 안 찍나.
자, 45원 찍고 올랐죠? 네, 45원 찍고 올랐어요. 그게 아니야. 지금 계속 1445원에서 깨작깨작거리죠? 네. 근데 볼린저 밴드는 어디 있어요? 1413원에 있어요. 1413원에. 자, 계속 이격이 해소가 안 되죠. 네. 지금 이격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껐다가, 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수치. 오류 안 나게. 네. 왜곡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격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격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격이 해소되는 값을, 네. 여기, 시작했을 때 위치가 여기에요. 1437이에요. 오류가 날까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75입니다. 네. 1475원, 1437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요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걸로. 1437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약간 달라 보여서. 네. 자, 이제 1475랑 1437. 자, 플레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437 아래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예? 1437 아래에서 반등을 하는데 1475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기가 과열이야. 예? 1475가 과열이라고. 그러니까 1437에서 이격을 해소하고 올라도 1475원 이상이 과열이니까 그 자리 가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 1475로 가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만 해소했냐? 아니죠. 밑으로 줄줄줄줄 새잖아요, 지금. 네. 새는 거 보이세요? 이격만 해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으로도 흘러내린다고. 네. 그래서 과열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과열이 발생하면 상승하기 힘들어요. 과열은 상승하기 좋은 봉이 아닙니다. 샘플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김에 재미로 보여드릴게요. 재미로 보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을. 네,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홀딩스 이봉을 보여드릴게요. 이봉. 네. 자, 시작. 짠. 보이시죠?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 2주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 코스피 200 지수 2주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를 찍어야 돼. 43만원. 네, 찍어야 돼요. 자, 보세요. 찍나 안 찍나? 네, 찍죠? 네? 찍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 네, 이격을 해소하잖아. 끝. 네? 끝이에요. 해소했어요. 해소했어. 네? 해소했다고. 자,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격 해소하는 봉이 또 어디 있지? 이격을 해소하는 봉이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얘는 아니고 이건 없네요. 부족해요. 데이터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 말고 벗어난 봉이 있어야 되는데 유한양행 볼까요? 유한양행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10만 얼마 간다고 팔으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격이 뭔지 그걸 알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짠, 예, 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예. 이격을 해소하려면 여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예. 이격 해소. 플레이. 자. 예. 중요한 거는 이격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격이 해소돼야 된다. 잘 보세요. 이격을 해소하는지 해소하지 않는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첫 번째 거 찍었죠? 네, 첫 번째 거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래 103,800원짜리를 찍어야지. 못 찍었어요. 와, 여기는 못 찍었네. 네. 못 찍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예. 이거는 봉을 그려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봉을 그려볼 수가 없어요. 과거의 봉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봉을 지원해주는 예, 차트가 투뷰 말고는 없어요. 자,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해소하는. 근데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마치 찍은 것처럼 보여요. 예, 이렇게 볼벤하고 이격 볼벤을 다 찍은 것처럼 보인다. 보셨죠? 예,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조정이 왜 나오느냐? 예, 볼벤이랑 이격 볼벤을 예, 찍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를 딱 찍었을 때 공간이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격 볼벤이 고가보다 높게 있고 그러면 예, 살짝 내려오다가 위로 확 당길 수도 있어요. 살짝 내려오다가 위로 확 당길 수도 있다고. 근데 시가 자체가 이격 볼벤과 볼벤보다 높아버리면 걔는 예, 방향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갭상승이 온다 그러면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갭상승이 오면 지금도 위에 있는데 갭상승이 오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끄집어 당긴다고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계속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비싸다고. 지금 위치가 안 싸다고. 굉장히 비싸다고.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뭐 계속 오르니까 예, 이제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우습게 들리는 상황이 된 거죠. 왜 비싸다는데 계속 올라? 비싸다는데 10% 오르고 비싸다는데 6% 오르고 계속 올라. 그러니까 비싼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응? 밖으로 벗어나면 회귀하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봉. 이제 주봉 볼게요. 주봉에서 비슷한 봉이 있나? 지금 정도 수준의 봉,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이 정도 나간 봉이, 이 정도 나간 봉? 예. 이거 주봉이죠. 예. 이거 주봉일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볼 수 있어. 주봉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수로 볼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면 돼요. 자, 이거죠? 네. 이게 지금 8월 며칠이지? 작년 8월이잖아요. 8월 여기 이거예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봉을 그려볼게요. 다음 봉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얘는 바로 해소가 되죠. 바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종가가 만약에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처럼 저가 수준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가 수준에 끝났어요. 그럼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자, 보세요. 공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공간이 이 정도 있는 거라고. 이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점 찍었을 때도 이미 이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주봉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주봉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340까지는 반등이 와야 되는 거지. 324에 끝났어도 340까지는 반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봉 하나에서 반등한 거죠. 예. 네. 그걸 봉 하나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다음 봉에서 반등할 걸 그 봉에서 반등했다고. 근데 지금 이주봉은 어때요? 다음 봉에서 하려고 지금 그냥 끝낸 거잖아요. 얘도 지금 다음 봉에서 해야죠. 지금 봉에서 못했으니까 다음 봉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음 봉이 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얘가 갭상승이 오면 다 아래 있잖아요. 네? 갭상승이 오면 다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갭상승이 오면 내려야겠죠. 개파락이 와. 개파락이 오면 오를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개파락이 오면 오를 수 있어요. 예. 강하게 갭으로 떨어져. 아, 그러면 그게 저는 최악이에요. 예? 강하게 갭으로 떨어지면 그게 최악이라고. 왜냐? 외국인이 매수를 잔뜩 했는데 개파락하면 올리겠죠. 예? 올리지 않겠어요? 자기네들 매수 잔뜩 두고 있는데 개파락을 하면 오히려 올릴 거 아니에요. 갭상승을 하면 매수한 걸 던지면 되는데 개파락을 하면 못 던졌으니까 땡기겠지. 자, 만약에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이렇게 개파락해.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요. 응?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왜? 이격을 해소하는데 요만큼만 해소하면 돼요. 사포만 내리면 돼, 사포. 근데 얘는 많이 내려야 돼. 그래서 보합이나 갭상승에서 시작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 폭락해가지고 개파락이 심하게 왔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와, 이게 지금 예,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한 상황이라는 거, 예,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봉을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일봉. 일봉이요. 일봉 나갔습니다. 일봉 나갔어. 일봉 나갔습니다. 나갔죠? 네. 얘도 나갔어요. 얘도 네. 지금 요렇게 여기가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열 수치가 고가를 안 넘어요. 3일봉도 과열이 고가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개파락이 나오면 약간만 개파락이 나오면 고가를 안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약간만 개파락이 나오면. 심하게 나오면 이격이 해소되기 때문에 반등 여지를 줄 거고, 약간만 개파락하면 고가를 안 넘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은 투자 심리도가 다 올라요. 종가도 오르고 고가도 오르고 저가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방이라고. 월요일 날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방이에요. 내려갈 수 있는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자, 이제 2일봉으로 갈게요. 자, 2일봉으로 갔더니 이게 지금 끝난 건가? 수목 끝났죠? 다음 주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자, 얘는 고가를 넘을 수 있겠죠? 예? 고가를 넘을 수 있잖아요. 예? 고가를 넘을 수 있다고. 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얘는 6월 13일까지 하방이잖아요. 예? 얘는 6월 13일까지 하방이라고. 얘가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면 여기랑 여기에요. 예. 6월 17일이랑 6월 23일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지금 어디까지 조정을 해야 되냐면 370.51 하고 366.49까지 조정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조정해야 되잖아요. 왜?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종가가 내려요. 그죠? 근데 종가가 내리면 얘는 계속 하방이야. 네? 얘는 계속 하방이라고요. 얘가 내려가려면 해야 되는 거는 저가를 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일봉은 저가가 깨지면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일봉은 저가를 깨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 상태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종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왜?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3일봉 볼게요. 3일봉. 3일봉을 봤더니 3일봉도 지금 봉이 끝났어. 근데 얘도 내려갈 확률이 높아. 왜? 왜 내려갈 확률이 높냐면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일봉도 주봉이랑 이주봉의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 확률이 높아진 거고, 3일봉도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면 과열이니까. 그래서 얘가 종가가 내려버리면 하락 시작이에요. 종가가 내려버리면 하락 시작이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종가가 지금보다 낮으면 3일봉도 하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봉의 하락 끝은 6월 25일에서 28일까지죠. 25일에서 27일까지. 6월 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종가가 내렸다. 그러면 6월 27일까지는 이제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6월 27일까지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2일봉은 6월 16일까지인가요? 네, 6월 16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하락 날짜가. 네, 1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느냐. 그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종가가 내려갈 거고, 종가가 내려가면 이제 봉들이 죽는 거죠. 봉들이 죽는다고. 자,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길 바래요. 제가 샘플 다 보여드렸어요. 왜 이격이 해소돼야 되는지, 이격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거 이주봉이잖아요. 이주봉이 이격을 해소하는데 여기까지만 내리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내릴 거다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보시면 하단선까지도 내려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가도 깨요. 어떤 경우는 저가도 깹니다. 네? 어떤 경우는 저가도 깬다고요. 그러면 하단선까지 갔을 때와 그 다음에 저가를 깼을 때의 상황을 두 개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일봉입니다. 일봉.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서 쭉 보세요. 자, 지금 어디 있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봉을 이렇게 다 그려? 네? 봉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세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내려갔으니까. 네?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근데 갑자기 갭상으로 빵 떠가지고 이평선 위로 올라갔어. 지금 이평선이 들렸어요. 네,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자, 366.86까지 만약에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그 얘기는 240개 전
종가가 예, 현재 일봉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 응?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 위로 못 가면,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이 위로 못 가면, 예, 이평선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봉이 내려왔는데 위로 못 튀면 이평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345.69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66.86? 366.86까지 딱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튕겨야 돼. 못 튕기면 예, 357 거쳐서 34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왔을 때 366.86이 마지노에 돼요. 366.86이 마지노가 아니면 예, 그 다음에는 357 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45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제 생각을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공유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무시하면 무시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쿨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무슨 봉을 보여드릴 거냐면 지난번에 상승할 때 봉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왜 이평선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이 봉을 뒤집을게요. 이 봉을 뒤집어서 보시면 잘 보여. 이걸 안 뒤집으면 안 보여.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었을 때 어떤 세상이 보이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뒤집었어요.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과거로 쭉 가서 지금 어디지? 쭉 가서 고점을 빵 찍고 잠깐만요. 쭉 고점을 찍은 자리 찾아야 돼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갔다. 2018년 아니에요. 일봉인데? 2018년. (2021년) 쭉 찾았다. 네. 그 다음에 볼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지금 보여드릴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를 보여드릴 건데, 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자, 봉을 볼 때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75.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황당하게 느끼는 게, 이게 지금 그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여기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황당한 거죠. 자, 보세요. 얘가 242평선이에요. 얘가 242평선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올라탔어. 예? 요게 240개 전 봉이잖아요. 얘가 올라타니까 얘가 이렇게 싹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탔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타서 242평선을 계속 위로 올리려면 여길 넘어가야 돼, 여길. 응?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로. 예?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얘가 1번의 궤적으로 움직여야 이평선이 2번의 궤적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얘가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빵 떠서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꺾인다고요. 3번. 그러면 예, 이쪽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최고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최고점을 넘어야 된다고. 넘어가면 최고점을 넘어야 이동평균선이 위로 싹 꺾이면서 추세가 바뀌는 거죠. 근데 얘가 넘었지만 최고점을 못 넘으면 다시 꺾인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봉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황당해요. 이게 지금 이 위치에서 저길 가려고 그린 건가? 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저길 갈 정도의 각도인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어딜 가야 돼? 366을 가야 되죠. 오르기 전에 366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366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366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차피 이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각도가 심해요.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왜?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 이 각도가 엄청 심하다고요. 그래서 조종이 오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조종이 왔을 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다고요.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냐잖아요. 366을 찍고. 예.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세요. 그걸 어디서 판단해요? 366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366에 갔을 때 판단을 잘 내리시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방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여기를 딱 갔어요. 나는 하방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357로 갈 거야. 이럴 수 있죠. 357로 간 다음에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345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궤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66을 갔다가 400으로 가는 케이스 하나, 366을 갔다가 357을 거쳐서 345로 가는 케이스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 여긴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등가로 했을 때 366은 간다. 그럼 366에서 위로 올리느냐 밑으로 자빠지느냐는 그때의 상황을 보셔야겠죠. 외국인이 현물을 또 미친 듯이 사들여? 그러면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야. 여기서 그냥 무너져?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급등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 기준에는 다른 전략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주봉의 242평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 한번 볼 텐데, 이 샘플이 뭐냐면 얘예요.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이거 진짜 겁나게 오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리먼 때 구조인데, 이게 240개가 지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240개가 지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서는 242평선이 상승하기 굉장히 쉽겠죠? 왜? 얘가 내려가.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큼 빠져서는 이평선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지라고. 얘가 지지야.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응? 여기가 문제라고. 왜?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응? 여기를 대든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 일시적으로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하락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하락면을 뚫고 올라가면 돼. 이게 쉬워. 그죠?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락면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면을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네.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한 상승각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려면 얘처럼 올라가야 돼요. 응? 지금 상승을 하려면 코로나 때처럼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주봉이 상승하는 방법은 코로나 때처럼 올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이거 지금 각도를 보세요. 각도. 미친 각도잖아, 이거.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이 각도가? 이 정도예요. 이거 그때 2020년 11월 달, 12월 달, 백신 나오고 난리 쳤을 때, 아마 그때일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네. 그때 이게 10주간 오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주간 쫙 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 조정을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도 거의 10주간 조정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러니까 11주 동안 옆으로 기다가 10주 동안 위로 튕겨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신나게 하고 조정하고 다시 쳐올린 거죠. 자, 여기 조정 구간이 나오고, 네,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폭등 구간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조정 구간이 어디 있어? 조정 구간이 없죠? 지금은 상승 구간만 있어요. 이렇게 상승 구간만 있다고. 조정 구간이 없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얘가 이렇게 상승했어. 그럼 얘가 이게 조정을 해. 네? 이렇게 조정을 해요. 조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걸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면이 너무 가파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렇게 뚫어서 얘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봐요. 응?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여길 뚫어야죠. 응? 나중에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 여기. 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 있죠? 282까지 된 면, 이 면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여길 뚫어야 된다고요. 여길 뚫으면 이제 상승이 얼마나 좋아요. 상승이 엄청 좋잖아요, 지금. 예. 이 구간을 뚫고 조정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예? 조정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공간이 널널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뚫을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장이 아니라, 예? 지금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이렇게 가는 장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면을 뚫고 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면을 뚫고 갑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래쪽으로. 얘가 이 상승면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면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쭉 뺐다가 이렇게 그냥 쭉 뺐다가 하락면을 치고 이렇게 뚫는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뚫고 간다는 거죠. 근데 얘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이평선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지가 되니까 내려가면 감아 올리고 내려가면 감아 올리고 내려가면 감아 올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약발 다 됐어. 약발 다 돼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곧 아래로 자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평선이 자빠진 사례, 자빠진 사례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평선이 자빠진 사례들을 잘 보세요. 여기 하락이 올 수밖에 없잖아.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평선이 꺾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봐서는 엄청난 상승세가 올 것 같은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와 이거 급등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급등 못하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400을 가니 뭐 450을 가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400을 가야 되는 날짜 8월 4일. 400을 가야 되는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그 전에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430을 가야 되는 건 8월 11일. 8월 11일까지 430 가야 돼요. 그럼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2달 안에 430까지 올라야 돼요. 지금 얼마예요? 376이에요. 60호? 60호 정도 올라야 됩니다. 50호, 60호.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거 신고점 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막 1조 원씩 가까이 매수하니까 이제는 눈에 그 정도 상승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하루에 그렇잖아요. 뭐 10% 오르고 6%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어요. 이제 코스피 지수 3,000 간다. 그런 얘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싹 다 과열이에요. 지금 싹 다 과열이라고. 지금 과열이에요, 과열. 지금 여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길 넘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길 넘어야 돼, 여기. 3,300을 가야 돼요. 그 전에 여길 깨야죠, 여기. 3,152. 3,152를 깨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 8월 10일입니다. 그럼 8월 11일까지 3,152를 깨야 돼. 지금이 코로나 때처럼 올라야 된다니까요. 여기처럼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유지하느냐? 그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우리만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개별적인 호재도 계속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상승할 건데 개인은 눈치도 없이 계속 파는 거죠. 상승장인데 빨리빨리 매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급등장이 와야만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급등장이 와야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정하고 뭐 이런 거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계속 급등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급등을 이제 못하면 죽는 거지. 여기서 급등을 못하면 죽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기대치가 높아. 기대치가 높다고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코스피는 진짜 이거 올라간 거 보세요. 공간이 있어요. 코스피는 공간이 있다. 근데 코스피 200은 없어. 코스피 200은 없다고요. 코스피랑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계속 미친 듯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친 듯이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미친 듯이 가야 되는데 366까지 조정해야 되잖아. 예? 지금 366까지는 조정해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갈 수가 없다고. 366까지는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366까지 내려간 다음에 과연 에너지가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370에서 400은 가까워요. 376에서 400은 되게 가까워. 근데 366까지 여기서 한 10% 이상 빠지면 이제 30%가 넘잖아요. 30%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목 볼게요. 일목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주봉만 보면 돼요. 주봉만 보면 돼요. 자, 지금 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356.91을 깨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깨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가 356.91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안 돼.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를 선을 그어놨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예요? 하단선이야. 이주봉의 하단선이라고. 자, 여기까지는 내려올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366 라인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저는 거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356.91 라인까지 내려올 거냐. 356.91 라인까지 내려올 거냐는 거죠. 이걸 제가 뭘로 보여드렸어요? 환율로 보여드렸죠. 환율로 보여드렸잖아요. 환율은 왔다고. 안 올 것 같았지만 환율은 왔잖아요. 환율 연봉 보여드렸잖아요. 환율 연봉. 그 환율 연봉 봤을 때 하단선까지 내려오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환율. 제가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하단선 어디 있어요? 안 쓴 하단선.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1347원까지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안 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고 위로 못 가면, 아래 하단선으로 찍어 누르게 되는데 그 하단선의 위치가 잘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356.9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66을 찍고 위로 못 가면 356.91을 하회할 수 있다고. 자, 366까지는 올 거예요. 366을 찍고 나서 위로 가. 그럼 망한 거죠, 하방은. 366을 찍고 나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 버리면 하방은 망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목표치는 이제 이격이 해소됐기 때문에 400을 향해서 가도 된다고. 근데 위로 못 가.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내려와.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이격만 해소했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게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356.91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주봉이 망가지죠. 이 주봉은 안 망가져요. 근데 주봉은 망가져. 주봉은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주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이 주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주봉은 사실 역할이 없어. 그죠? 주봉은 여기까지만 조정 오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370까지만 조정이 오면 내 맘대로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370까지 내려와서는 이 주봉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 주봉 때문에 같이 무너진다고. 주봉은 이 주봉 때문에 같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얘가 일주일을 버텨도 그 다음 주에 또 내려요. 얘가 일주일 만에 366을 갔어. 그러면 얘가 오르면서 이 주봉도 같이 오를 확률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내리면서 366을 안 찍고 370에서 버팅겼어.
그러면 이 주봉은 더 내려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또 내릴 거라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주봉도 내려야 되고 이 주봉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갭상승이 뜨든 말든, 갭상승이 뜨든 말든이에요. 갭하락이 크게만 안 오면, 갭상승이 뜨든 말든 밑으로 끌어당기면서 이격을 해소하는 볼벤 20, 이격 볼벤 20 상단선까지 쭉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66 라인까지 갔다가 주봉이 버티면 괜찮은데 주봉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예? 그 자리에서 죽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아래가 열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다가 일주일이 다 갔어.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는 아래가 열리겠죠? 그러면 주봉은 나가리고 이 주봉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봉을 요렇게만 그렸어. 예? 요렇게만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오르든가. 만약에 그냥 내려 꽂았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응? 해소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주봉 것까지 해소를 해주느냐, 얘가 자기 것만 해소하고 내비두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찍고 사실 음봉으로 끝나면 아래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아래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66에서 안 멈추고 흘러내려서 356 라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56 라인을 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왜? 356.91을 찍으면 주봉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봉이 망가지는 순간에 목표치가 어디예요? 344.7이잖아요. 344.7. 예? 344.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조건 상방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숨겨져 있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하방 보는 사람은 다 바보 천치가 된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일목으로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아. 366까지 내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357.65 라인까지 가다가 여기를 대드내면 선행 스팬 하단까지 가야 되죠. 그게 여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366.4에서 튕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미끄러져서 하단선까지 357.65 라인까지 내려가다가 356.91 라인을 깨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343.68에 있는 하단선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 봉이 어디에 있다고요? 2019년도에 있다고. 똑같이 사고를 친 봉이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얘가 저가를 깼겠죠. 응? 얘가 그래서 저가를 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오른 게 하방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상방한테는 나쁜 거고, 상방한테는 내린 게 더 낫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내렸죠. 그래서 다 과열을 만들었다. 다 과열로 만든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지금 오르니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보세요. 저기서 찍고 반등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내려온다고. 그리고 저가 깨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저가 깨면
예.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라고. 근데 이제 저렇게 만약에 저가를 깨서 끝났어. 그럼 저 저가가 344대잖아요. 응? 344대잖아. 자, 다시 돌아가서 얘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44대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봉이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얘 이주봉의 일목을 보세요. 이주봉의 일목을 보면 일목이요? 이주봉 이렇게 딱 보시면 거기 가면 얘가 되드나. 그죠? 344에 가면 얘가 되드나니까 얘가 338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356.91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356.91을 지키면 제가 분석한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계속 위로 갈 거니까. 356.91을 지키는 한 계속 상방인 거예요. 그래서 상방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제 분석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366 라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366 라인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366까지 내려오면 어쨌든 이제 윗꼬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윗꼬리가 생겼는데 366 라인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366 라인에서 봤을 때 거기서 다시 튕겨서 현재 고점을 넘겨버리면 아니면 고가를 찍은 걸 다시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서 이번 주 고가를 넘고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든 지금 고점이든 걔를 366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넘긴다면 그거는 상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게 아니야. 그냥 내려와가지고 357 라인까지 다운그레이드 해버리면 그 다음엔 344 라인 가야 되고 344 라인 깨지면 339 라인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교해보면 작년 8월달 봉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 8월 봉이 될 수도 있다. 작년 8월 봉이요. 지금 작년 8월 봉 이빠이 내렸다가 반 감았잖아요. 이빠이 내렸다가 반 감았다. 근데 얘가 내렸다가 올린 지점이 기준선 26이에요. 기준선 26이 한 3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시가를 확인해야 돼. 시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 못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얘기 못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등가 기준으로 366 라인까지는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죠. 자, 2900을 갈 거냐? 2900을 갈 거냐 말 거냐는 366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366을 찍고 나서 그 위로 갈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의 수급이고요. 작년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 정도의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생각을 안 했어. 이런 상황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황당하기도 해요.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려를 한 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끌게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 찍었죠? 네, 여기 찍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만큼이 빠졌어요. 이게 얼마냐? 80%예요. 76% 내렸어. 지금 얼마 올랐냐면 오늘 얼마 찍었죠? 80 찍지 않았나요? 80 찍은 것 같은데 79.60이에요. 그럼 얘도 76%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400에서 324까지 76%가 내렸고 지금은 303에서 399까지 아니 379까지 7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림폭이나 오름폭이나 똑같아요. 자, 여기 요만큼 매수했어요. 여기 요만큼 매도했다고. 예. 네, 하락이 개인 수급선까지 갔어요. 여기. 예? 개인 수급선까지 갔고 여기도 지금 개인 수급선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위치만 봐서는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자, 만약에 외국인이 위로 가고 싶으면 사야 돼요. 이렇게 매도하듯이. 예? 이렇게 매도하듯이 사야 됩니다. 여기 사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사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올리면서 살 거냐? 내리면서 살 거냐? 네. 여기는 올리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리면서 사야겠죠. 사고 싶으면. 그래서 366까지 빠지는 구간에 외국인이 뭘 하는지 봐야 돼요. 366까지. 그러니까 366까지 빠지는데 외국인이 막 현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 366까지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매도가 적어야 돼요. 매도가 적고 그냥 봉만 줄줄줄줄 쏟아내려야 돼. 그렇게 내려야 상방에 유리한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듯이 내리는데 막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막 매도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상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을 뒤집으면 어차피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급이 유지되면서 봉이 움직여야 상관이 없는 거지. 수급이 완전히 바뀌면서 봉이 내리면 그건 상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 다 드렸습니다. 저는 366까지는 내린다고 봐요. 366까지는 내린다고 보고 366에서 결판이 날 거예요. 위냐 아래냐는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거기서 위로 가면 상방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아래로 가면 그 다음 라인은 357이에요. 366 다음이 35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79잖아? 그럼 379에서 366까지 갔다가 379를 다시 넘으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위로 가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366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못하고 357 라인으로 밀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상방 끝나고 완전히 나가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339가 되는 거죠. 357. 그러니까 366에서 튕기면 상방, 366에서 밀리면 357, 357에서 만약에 주봉 되드내면 344, 344에서 이 주봉 죽이면 그 다음엔 339. 만약에 339까지 가면 월봉이 죽어요. 월봉이 죽습니다. 343 아래로 마감하면, 343 아래로 마감을 하면 월봉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7월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방 없어요. 7월 이후로 상방 없다고. 344 아래로 내려오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상방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주봉 저가 지키고 이 주봉 저가 지키고 그런 식으로 366까지만 조정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